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3일 오후 1시입니다. 지금도 서울, 부산 그리고 전국의 이 재보궐선거 지역에서는 사전투표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분노투표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의 이 악정에 참고 참던 유권자들이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다, 우리는 주권자다 라고 하면서 투표장을 찾고 있습니다. 4월 7일 밤 늦게 개표 결과가 확인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전환점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다는 이 자신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 선거판에서 보면은 이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이 국민의힘 또는 이 자유진영이 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저 민주당은 수비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왜 이 공세를 펴느냐 하니까 돈도 없고 권력도 없지만은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말입니다. 말폭탄입니다. 이 선거판에서 핵폭탄급 말폭탄이 있다면은 내로남불 위선정권이란 말일 겁니다. 유세장에 가보면은 내로남불 위선정권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박수를 받습니다. 내로남불 위선정권, 이게 핵폭탄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는 핵폭탄만 쓸 수는 없습니다. 고지전에서는 핵폭탄 쓸 수 없죠. 기관총을 쏘든지 뭐 소총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핵폭탄으로 내로남불 위선정권을 놓아두고 다른 이 기관총, 대포 또는 수류탄에 해당하는 이 말폭탄, 말무기도 많이 개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반역정권, 이적정권, 괴뢰정권, 무능정권, 독선정권, 법치파괴정권, 마적단정권, 문명파괴정권, 헌법파괴정권, 종중 4대 정권, 폐륜정권, 역사조작정권, 불효 불충정권 등등을 준비를 했다가 적시에 적소에서 서야 이게 전쟁이 제대로 되는 거죠. 아울러 김정은 정권을 요절낼 말폭탄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빨갱이 정권, 민족 반역 정권, 반인도 범죄 정권 등등등. 이 말이 중요합니다. 정치에서는 말이 총탄입니다. 이 말을 잘한다는 것은 전략과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전략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불리해집니다. 전략이 잘못되면은 이 방향이 잘못되는 겁니다. 기차를 탈 때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야 하는데 평양으로 가는 기차를 타면은 달리면 달릴수록 목적지에서 멀어져 버립니다. 전략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읽은 뉴욕타임스의 칼럼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브레트 스티펀스라는 칼럼니스트가 쓴 칼럼인데, 칼럼 제목이 제2차 냉전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인가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이 대결을 요사이는 제2차 냉전이라고 합니다. 제1차 냉전은 미국과 소련의 대결이었죠.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의 대결에서 이긴, 서방세계가 이긴 것을 참고를 하면서 미국과 중국 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미국이 이길 것이냐 하는 내용의 글이었는데 참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미소 대결에서 자유진영이 이긴 것을 이 스티븐스란 필자는 소련이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이겼다고 했습니다. 공산주의를 해가지고는
민주주의와 대결해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하다가 결국 자멸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약점은 뭐냐? 중국의 약점은 첫째,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인데 중국은 소련식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이 경제에서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소련에서 이긴 전략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의 약점은 뭐냐? 스티븐스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두 개라는 겁니다. 하나는 중국의 중화주의, 좋게 말하면 내셔널리즘, 민족주의, 중화민족주의가 약점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진핑의 절대 독재가 약점이 된다는 겁니다. 이 두 약점을 잘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중국의 중화민족주의라는 것은 과거부터 내려오던 이 천하가 중국 중심이다. 주변 국가는 조공을 바쳐야 된다 하는 이 의식을 본격적으로 이제 국력 팽창에 맞춰가지고 구사하니까 주변 국가들이 불안에 뜬다는 겁니다. 주변 국가들이. 뭐 더 말할 것 없죠.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는 일본, 인도, 한국, 대만, 베트남, 그리고 호주까지도 바로 이 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대중 포위망을 구성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이 잘 처신해야죠.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중국을 무시할 수 없고 안보적으로는 미국, 일본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자주적인 외교를 할 것이냐. 모델이 있습니다. 이승만의 한미동맹 외교, 그리고 삼국통일을 가능하게 했던 신라의 나당동맹, 이런 걸 잘 참고를 해가지고 자유 노선의 외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진핑이 약점이라는 겁니다. 시진핑이 모택동급의 지도자로 역사에 기록되어야 하겠다는 야망을 품고 헌법을 개정해 가지고 완전히 이 장기 집권 체제로 넘어가면은 이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절대 권력자는 반드시 정보 오판을 한다. 왜냐? 절대 권력자에게는 아름다운 정보가 주로 제공되지 싫어하는 정보는 제공이 안 된다. 이러다 보면은 상황을 오판하게 된다. 그리고 절대 권력자에게는 반드시 적이 생기게 된다. 이거죠. 우리도 이 문재인 정권, 김정은 정권과 대결하면서 전략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전략이 바로 적절한 용어로서 표현되는 거죠. 문재인 정권을 치는 데 있어서 내로남불 위선 정권만큼 강력한 이 힘이 있는 말이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안보 문제를 또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 하는 것은 별도로 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요사이 정치판이나 선거판에 가보면은 안보, 외교, 북한 문제는 전혀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도 사실은 이게 안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서울시장 후보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은 1000만 명이 사는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당신이 시장 되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무지를 안 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서울시장은 서울 시민의 재산만 지켜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안보사령관입니다. 서울 지역 안보사령관이에요. 그래서 이 안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문재인 정권의 약점을, 문재인 정권의 본질을 폭로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많이 쓰는 말이 있죠. 친북 정권이다. 또 요사이는 중국과 연관시켜서 친중 4대 정권이다. 우리는 뭐냐? 우리는 친미 자주 세력이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민족주의 좋아하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과
김대중, 노무현, 이 문재인 정권 사이에 맺은 약속이 우리 민족끼리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민족끼리 맞습니까, 이거? 북한이 민족입니까? 민족 반역자 아닙니까? 민족 반역자인 북한 정권과 우리 민족끼리 민족 공조하자고 약속한 남한의 정권은 자동적으로 민족 반역 정권이 됩니다. 민족 반역 정권이라고 남한 정권과 북한 정권을 규정할 근거가 6.15 선언, 14선언, 4.27 판문점 선언입니다. 민족 반역 정권입니다. 민족 반역 정권. 그리고 북한 노동당 정권을 주적으로 보지 않겠다고 하는 정권은 그게 대한민국 주적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주적 정권이 됩니다. 주적 정권, 이적 정권, 무장 해제 정권, 뭐 붙일 말이 많습니다. 괴뢰 정권 등등.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정권을 어떤 식으로 부를 것인지 하는 아이디어를 많이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그걸 또 소개를 하면서 다른 분들의 생각을 한번 종합해 가지고 우리가 갖지 못한 말의 핵폭탄을 서로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